네, 정 기자, 오늘 뭐 준비한 얘기 보니까 웅진그룹 소식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자, 최근에 좀 웅진그룹 뭐 변화된 게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회생 계획안이 2월 22일 날 인가가 되면서 네. 지금 매각 작업이 그동안 이제 말로만 계속 어느 정도 시장에 떠도는 소문만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매각 작업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웅진 케미칼이 현재 매각 작업 절차를 진행을 중이고요. 예, 예. 웅진 식품도 빠르면 상반기 안에 매각 절차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웅진 식품도.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변화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웅진 홀딩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이후 지난 2월 22일 그 회생 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웅진 케미칼 매각을 본격화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이를 위해서 이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그러니까 이달이죠. 이달 12일 법원으로부터 이 주관사 선정 계획안을 인가를 받았고요. 13일 날 이 웅진 홀딩스가 국내 증권사 및 IB하우스들에게 이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 RFP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제안서 입찰은 지난주인 22일 날 마감이 됐고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이 주관사 선정에 참여한 이 하우스들이 그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주관 네. 선정은 다음 주 정도, 4월 초가 되는데요. 다음 주 정도면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다음 주면은 상당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4월 초에 이제 주관사 선정 다음 주입니다. 자, 역시 이제 M&A가 잘 되려면 살려고 이 덤비는 이 투자자들이 인수 후보자들이 많아야 할 텐데 어디가 좀 유력한 후보로 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매각 작업이 뭐 주관사를 선정하는 단계로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그 인수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현재 시장에서 한 세네 곳 정도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휴비스하고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이 두 업체가 인수전의 공식 후보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전 참여가 지금 거의 확정된 상태고 네. 뭐 여러 가지 단계를 절차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체는 인수전에 반드시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휴비스하고 도레이. 네네. 이 도레이 하면 일본 기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증권사들 좀 어떤 식으로 좀 뭐 이렇게 그 IB 주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얘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시장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이제 매각 주관사 선정에 참여한 증권사들은 이 국내 증권사들 중에서는 뭐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뭐 이런 회사들이 제안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계 글로벌 IB 중에서는 뭐 골드만삭스, HSBC, 도이치증권 등이 제안서를 낸 것으로 또 역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들도 주관사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뭐 국내 뭐 4대 회계법인 중에서 뭐 굵직굵직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뭐 3위 PwC라든가 언스트앤영 뭐 이런 회계법인들이 지금 현재 참여를 했고요. 특이한 거는 이런 그 주관사들이 단독으로 입찰을 참여한 게 아니라 약간 컨소시엄 형태로 합종 연행을 해서 짝을 지어서 지금 인수전에 뛰어든 게 주관사 선정 경쟁에 참여한 게 좀 특이합니다. 컨소시엄으로 저렇게. 네. 우리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손을 잡았고요. 삼성증권은 3일 PwC, 도이치증권은 지금 언스테인영이랑 손을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저기에서 보면은 누가 제일 좀 유리한 입장인지 아직은 좀 좀 우열을 가릴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3파전으로 보고 네, 있는데요. 약간 3파전, 예, 네.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좀 점수를 좀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은다면? 예, 그러면 뭐 우리투자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 그나마 가장 앞서 있지 않나 이런 게 이제 IB 업계 평가인데요. 네. 우리투자증권이 지난해 웅진코웨이 매각 주관사를 골드만삭스와 같이 맡으면서 예. 웅진그룹하고 사이가 좋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을 때도 이 웅진그룹 최고 경영진들하고 법원 사이를 오가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율을 해서 결국 딜을 매각을 이뤄냈기 때문에 네. 우리투자증권이 법원에서도 그렇고 웅진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에서도 그렇고 신임을 상당히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투자증권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역시 뭐 끝까지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예멘의 이 경쟁이라는 게. 아까 좀 이제 그럼 어디가 인수해 갈 거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휴비스, 네, 도레이, 첨단 소재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야, 휴비스 상장사이기도 하고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렇게 대중적인 회사들은 아니에요. 좀 어떤 기업들인지 좀 소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휴비스하고 도레이 첨단 소재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크게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나름대로 이 화성업계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들입니다. 뭐 기업의 규모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휴비스 같은 경우는 이 SK 케미칼과 삼양사가 합성 섬유 사업 부분을 각각 떼어내서 이 50대 50 비율로 세운 합작사입니다. 웅진 케미칼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에 이 단섬유 제품이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휴비스입니다. 이 도라이 첨단 소재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의 도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하고 이 웅진 케미칼의 전신인 주식회사 세안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두 회사가 역시 또 합작 투잡해서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 이 도레이 첨단 소재입니다. 화학 소재 및 필름 같은 걸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과거 웅진 케미칼과 한 몸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웅진 케미칼에 대해서는 이해도나 뭐 이런 게 가장 높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휴비스, 야, 휴비스. 여기 이제 SK 케미칼하고 삼양사가 같이 이제 네. 공동 출자해가지고 세운 회사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상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요새 우리나라의 도레이 그룹이 많이 좀 여전히 활약을 하고 있나요? 뭐 세안도 그쪽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 도레이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뭐 일반인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네. 뭐 규모나 이런 건 굉장히 큽니다. 소재나 이런 사업에서는 굉장히 조금 선도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요. 작년 매출만 해도 1조 2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도레이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융진 케미칼 인수를 사실상 공식화한 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자문사로는 뭐 같은 일본계인 노무라 증권을 이미 선정을 했고요. 노무라. 네, 법률자문사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네.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간에서 그 강력한 인수 후보로 꼽긴 한데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뭐 인수자문사를 선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뭐 대우증권 등 뭐 국내 이 여러 가지 그 하우스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자문사 선정 논의를 하고 있고요. 웅진홀딩스가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고 나면 이 휴비스도 곧바로 이어서 인수자문사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수하려는 기업들은 이 기업을 가져가서 무언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휴비스하고 뭐 도레이 첨단 소재까지 좀 각 회사들이 좀 기대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거를 좀 같이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그 휴비스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웅진 케미칼을 인수하게 되면 이 단섬유 시장에서 지금 현재도 1위인데 확고부동한 1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표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표까지. 네, 네. 이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에서 이 지금 단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휴비스하고 웅진 케미칼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야.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 능력 기준으로 봤을 때 휴비스가 한 65%의 시장 점유율, 웅진 케미칼이 한 3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휴비스가 웅진 케미칼을 인수하게 되면 당연히 이 시장에 독점 공급자가 되는 거죠. 100%군요. 네. 그래서 국내 시장은 당연히 석권을 하게 되고요. 세계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휴비스가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는데 웅진 케미칼하고 인수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한 6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글로벌 업체 쪽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두가 되고 국내에서는 독점 업체가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나 수익성 개선 등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진짜 휴비스가 가져가게 되면 막강해지겠네요, 진짜. 네, 세계 네. 시장에서도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인데 도레이 첨단 소재 쪽도 좀 기대하는 바가 큰가요? 어떤가요? 이 도레이 첨단 소재는 물론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도 있는데요. 약간 네. 여기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특이하다. 네, 이 도레이 첨단 소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거에 주세한과 일본의 도레이가 같이 합작 법인으로 설립한 회사다 보니까 네. 현재까지도 이 웅진 케미칼의 이 공장 부지와 생산 설비 일부를 같이 함께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도레이 첨단 소재가 지금 웅진 케미칼에 매년 한 100억 정도의 임대료를 내면서 공장 부지를 쓰고 있는 건데요. 최악의 경우에 이 웅진 케미칼이 뭐 경쟁자라든가 적대적인 업체에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수천억을 들였던 이 생산 공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공장 설비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 때문에. 네. 오. 근데 뭐
요런 것 때문에 웅진 케미칼을 인수하려고 한다 100%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긴 하지만 뭐 나름대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다른 이유는 이제 시너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공장을 못 쓰는 게 큰일이죠, 사실은. 네. 이 도라이 첨단 소재가 지금 네. 그 신규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게 수처리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한 3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웅진이도 그쪽에 또 뭔가 있잖아요. 예. 웅진 케미칼이 이 역삼 투하 필터로 굉장히 좀 유명한 업체다 보니까 이 역삼 투하 필터 방식의 수처리 사업을 웅진 케미칼도 영위하고 있는데 네. 도레이 첨단 소재 역시 같은 방식의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되면 이쪽 분야에서는 시너지가 좀 충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날 위험도 좀 줄이고 수처리 사업에서도 웅진 케미칼하고 같이 하겠다. 이게 도레이 첨단 소재의 야심이군요. 계획 보관입니다. 자, 이렇게 각자 기대하는 바는 분명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좀 인수로 가는 데까지 좀 걸림돌이라든가 뭔가 좀 각 회사가 안고 있는 취약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동전에 보면 앞면, 뒷면, 양면이 있듯이 네. 당연히 이 M&A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시너지 효과나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든가 걸림돌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휴비스를 살펴보면 일단 그 고비로 예상이 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M&A에서 인수에 그렇지. 성공하게 되면 이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라는 걸 받게 돼 있는데요. 통과해야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비스가 웅진 케미칼을 인수하게 되면 단섬유 시장에서 단독 독점 업체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공정위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관은 존재 이유가 네. 시장의 독과 전폐를 막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제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있는 건데 이게 한 기업이 독점 업체가 되는 것을 광해는 승인을 해줄 것이냐. 이거 좀 뭐 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휴비스가 SK케미칼하고 삼행사의 합작법인이다 보니까 공동 경영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영권. 이런 공동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이나 이런 게 좀 느리고 입장 차이나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M&A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2012년에 이제 증시에 상장이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지분 변화가 조금 있어서 네. 현재는 이 SK 케미칼의 자회사인 SK 신텍과 그다음에 삼양사 그러니까 이제 지주사 체제니까 삼양홀딩스 이 두 회사가 각각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회사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SK 신텍은 웅진 케미칼 인수에 좀 상당히 좀 적극적인 반면에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직 딱 이렇다 할 뚜렷한 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긴 한데 이 M&A 과정에서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돌발 상황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합작법인에서 서로 이게 그러니까 의견을 주고받고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신속한 M&A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건 좀 약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 우리 참 이 M&A 딜 전문 기자답게 정말 그 속 얘기도 다 알고 있군요. 이 M&A에서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네. 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삼양하고 SK가 또 이렇게 서로 주장하다 보면 실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자, 끝으로 이번 그 웅진케미칼 그 M&A 전에서 좀 특이한 상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다. 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약간 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생소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레버리지 전략, 레버리지가 이제 지렛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렛대 효과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데, 간단히 설명하면 그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적은 돈을 가지고 기업을 인수하는 걸 이런 걸 이제 레버리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투자펀드 (PEF들이)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될 인수 자금은 굉장히 적게 들이고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매물의 크레딧이나 신용도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인수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택을 살 때 뭐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돈을 최소화해서 이제 주택을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요 레버리지 전략인데요. 이 웅진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입 규모가 상당히 좀 큽니다. 제가 표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웅진 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166억이고요. 야. 여기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보면 이제 현금 창출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이제 에비타가 에비타. 463억 원입니다. 네. 인수금융업계에서 이 인수금융 한도를 설정을 할 때 통상 에비타의 4배에서 5배 정도를 설정을 하는데요. 5배를 가지고 설정을 하면 한 2,300억 정도가 인수금융 한도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현재 웅진케미칼의 순차익금이 한 2,500억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웅진케미칼의 크레딧으로는 추가 대출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아. 그러니까 새로 들어올 인수자가 그 좀 신용도가 좋거나 현금이 좀 있어서 있어야. 그 사람의 아. 크레딧으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람 자체 자금으로 인수를 해야 되거나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라든가 아니면 자금력이 약한 후보들은 인수전에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 않나.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담보 능력이 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웅진케미칼. 네. 네, 그래서 인수하려는 쪽에서 돈을 쓰거나 아니면 뭐 신용도가 좋으면 담보를 그쪽에서 제공해서 차입을 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웅진케미칼 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려는 이 사람 입장에서도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네. 그런 거가 좀 걸림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근데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PEF들이 이제 시장을 좀 많이 주도를 네.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 네. 이 PEF들이 이제 주로 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해서 이제 인수를 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웅진케미칼에서는 레버리지 전략을 쓸 수 없다. 이렇다고 하면 이제 사모펀드들이 입지를 좀 덜하거나 인수전 참여를 좀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흥행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이제 생기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레이 아니면은 휴비스 둘 중 하나로 갈 가능성이 이거 언제쯤 좀 결정이 나나요? 일단 지금 현재 웅진홀딩스랑 이 채권단 쪽의 지금 예상은 상반기 내에 상반기. 딜을 완료한다. 뭐 이게 목표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4월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하게 되면 4월, 5월에 뭐 예비 입찰, 쇼리스트 선정, 본 입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6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 아무래도 인수 후보가 결정이 돼서 딜 클로징까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찬 기자의 저 M&A 얘기는 정말 언제 들어봐도 상당히 뭐 어려운 얘기인데 상당히 좀 쉬우면서 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종목 탐험인데 자 한솔그룹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